예, 저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브로드학교 장기모입니다. 메디알 MA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니스커스의 치료 패러다임은 이제 뭐 최대한 세이브하고 프리저베이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손상이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프리저베이션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외래에 오죠. 특히 좀 젊은 환자들 이런 분들 결국에는 최대한 기능을 좀 회복시키고 증상을 줄이고 OA 프로그레션을 좀 늦추기 위해서 이제 MAT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MAT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50년 정도는 된 비교적 역사가 좀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대 이하의 젊은 환자들 OA가 좀 진행되지 않고 뉴트럴 얼라이먼트의 스테이블한 니에서 적용이 되겠고, 좀 진행된 OA 또는 오베시티나 언스테이블한 니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심평원에서 20세에서 45세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연령에 대한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연구들에서 70세까지도 이런 연구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의 숫자로 저희가 제한하기보다는 환자의 개개인의 활동 수준이나 니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술 전에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그라프트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네이티브 메니스커스의 10% 이내로 사이즈가 잡힐 때 결과가 좋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폴라드 메소드 방식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라프트 사이즈를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갑니다. 수술 방식에 MAT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본 플럭 테크닉, 본 브릿지 테크닉, 키홀 테크닉이 되겠죠. 그리고 올 소프트 티슈 테크닉,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는데 메디알 MAT에서는 주로 본 플러그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메니스커스의 루트 부분에 본 플러그를 같이 유지한 채로 저희가 다듬어서 수술을 하고 이 부분을 티비아 쪽의 소켓, 보니 소켓에 잘 쏙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투본 힐링을 통해서 힐링 포텐셜을 더 좋게 하고요.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는 소프티슈 그라프트에 비해서 이 본플러그 테크닉이 메니스컬 익스트루전이 좀 적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최근에 메디알 MAT에 관련돼서 나왔던 논문을 보다 보니까 글귀에 메디알 MAT is more challenging, 더 어렵다, 라테럴 메니스커스보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디알 MAT가 라테랄 MAT는 이렇게 막 픽업 포 포지션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자세적인 불편함도 있고 또 수술 중에 시암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뭐 그런 불편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메디알 MAT가 수술을 하시다 보면 좀 더 편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MRI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맞는지 아스로스콥 이그잼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전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왔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메니스컬 수처 픽서티브가 남아 있고요. 미드바디 쪽에 상당히 연골판이 이제 없어진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호스트 렘난트 메니스커스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펀치나 이런 쉐이버 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페리페럴 림 1, 2mm 정도는 남겨서 이쪽에서 블리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렇게 남겨야 이 메니스커스를 이제 수초를 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에 좀 메니스커스의 스테빌리티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파이크로스팅을 통해서 MCL 릴리즈를 해주면은 수술이 상당히 원활합니다. 그 후에 이제 포스terior 포탈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포스terior 포탈 없이는 MAT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포스terior 메디알 포탈 그리고 포스terior 라테랄 포탈을 만들고 그 후에 포스terior 트랜셉탈 포탈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terior 트랜셉탈 포탈로 보면서 포스terior 메디알 포탈에서 이제 쉐이버가 들어와서 뒤쪽 MMPH에 남아 있는 부분을 좀 더 트리밍을 해주고 특히 이 MMPH의 루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야로 보면서 주변을 정리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스트로 케어 등을 이용해서 루트에 대한 정확한 마킹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플리커터 ACL에 사용하는 플리커터를 이용해서 보니 소켓을 만드는데요. 포스트를 메디얼 포탈에서 아까 찍어놓은 마킹한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리머를 올립니다. 그래서 플리커터 리머를 정확한 위치에 삽입된 것을 확인하고 리트로그레이드하게 당겨서 리밍을 해서 10mm 정도 리밍을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주변에 이제 PCL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 터널을 통해서 루프 와이어를 삽입을 합니다. 안테로그레이드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라프트를 넣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포스트를 라테랄 포탈로 빼놓습니다. 이제 안테리오 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플리커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니 소켓을 만드는데 이게 위치가 안테리오 혼의 위치가 생각보다 앞쪽입니다. 이게 굉장히 앞쪽이기 때문에 너무 더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보니 소켓을 만들면서 브리키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플리커터를 프록시말 티비아의 라테랄 쪽으로 뺍니다. 이 메디알 쪽으로 빼게 되면은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 티비아 플러트 라테랄 쪽은 이쪽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터널을 더 깊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안테리오 혼의 소켓을 만들 때는 플리커터를 프록시말 티비아의 라테랄 쪽으로 빼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안테리오 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전에 메디알 메니스커스 안테리오 혼에 대한 아나토미 스터디를 보게 되면은 ACL보다는 약 7mm 정도 전방이다. 그리고 요 티비아 플러트가 이렇게 갑자기 앞쪽으로 확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CL과 그 꺾이는 부분 딱 그 중간 이행 부위 거의 ACL 7mm 정도 앞이고 티비아 에미넌스, 메디알 티비아 에미넌스보다 살짝 라테랄 쪽 여기서 보면 원으로 보이는 요 타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춰서 안테리오 혼의 보니 소켓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넣어놨던 이 루프 와이어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루프 와이어를 뒤쪽에서 이렇게 앞쪽 안테리오 메디얼 포탈로 빼내고 그리고 이 앞쪽에 안테리오 혼에 있는 루프 와이어도 마찬가지로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라프트를 연결을 합니다. 앞쪽과 뒤쪽을 잘 구분을 해서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리고 나서 아스트로토미를 한 부분으로 넣고 난 다음에 스코브로 메니스커스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오퓰레이터나 이런 프로브를 이용해서 뒤집어지진 않았는지 특히 안테리오 혼과 포스테리오 혼의 루트 부분에 보니 소켓의 그 곤 프래그먼트 플러그가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후에 이제 이 루트의 픽세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단단하게 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과거에는 메탈 버튼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수초 앵코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메탈로 인한 그런 이리테이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최근에는 뭐 스위브락이나 이런 수초 앵코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루트를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페어를 하면 되겠죠. 포스트리어 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오린사이드 테크닉을 통해서 리페어를 합니다. 뭐 다들 하시는 방식인데 메디알 메니스커스는 뒤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한 3개 정도는 리페어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봉합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되겠는데 이게 이제 오린사이드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깊게 못 뜨는 단점이 있으니까 좀 깊게 뜨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디파이드 오른사이드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메니스커스를 먼저 한쪽 PDS로 뜨고 그리고 라테랄 쪽은 나일론 같은 색깔이 다른 실로 떠가지고 뒤쪽으로 이제 같이 빼낸 다음에 셔틀 릴레이를 통해서 나일론을 빼내면은 그림과 같이 이제 PDS만 남게 되고 이제 여기서 오린사이드 리페어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오린사이드보다는 모디파이드 오린사이드에서 좀 더 깊숙한 단단한 그런 봉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바디 쪽은 뭐 우리 흔히 사용하는 이 수초 존 스페시픽 캐뉼라를 통해서 리페어를 이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방식으로 하게 되겠고 이게 너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요 사페너스 뉴로베스큘라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트랜스 일루미네이션 테크닉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 아웃 리페어를 한 미드바디 쪽에 5개 정도는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제 벌티컬 매트리스 방법으로 잘 리페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테리어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을 통해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널 리드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PDS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실을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면서 나일론을 이렇게 빼내고 바깥쪽에서 또 셔틀 릴레이를 통해서 나일론을 빼내게 되면은 안쪽에는 PDS만 남아서 저희가 리페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한 2개 정도 공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2개 정도를 하게 되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리페어를 한 다음에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리페어가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리페어를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빼낸 실을 이제 저희가 리페어를 할 때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스테빈신을 내게 되면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트로토미 때 살짝 짠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캡슐과 소프티슈 그 사이를 좀 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낫을 이용해서 다 리페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상처가 없이 이제 하나의 싱글 인시전으로 리페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메틱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3.5개월 만에 이 세컨 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로그라프트가 잘 이게 치유가 될까 참 늘 궁금했는데 불과 3.5개월 만에 한 세컨 룩인데 이 알로그라프트가 주변에 캡슐과 인테그레이션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아 이게 생각보다 치유가 잘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MAT의 뭐 최근에 그런 임상 결과는 전체적으로 괜찮고 특히 최근의 연구일수록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메디알 라테랄 MATS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시스마틱 리뷰를 보게 되면은 서바이벌십에 있어서는 10년에 74%, 15년에 60%, 19년에는 50%, 24년에는 15%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메디알 MAT는 비교적 괜찮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컴플리케이션이나 페일러에 있어서도 억셉터블한 레이트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술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안테리오와 포스테리오의 루트 부분을 정확하게 아나토미컬한 포지션을 하고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익스트루전을 막는 중요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아프카스 정기학술 대회가 국내에서 처음 개최가 됩니다. 9월 10일부터 3일간 풀데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요. 저희 조직위원회 3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